앞에 서로는 외울 부분을 알아서 외워주시고요. 이쪽부터 이제 신생아부터는 외우는 게 조금 앞에보다는 적을 거예요. 자,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거는 당연히 용어니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용어 정의 자체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과수가는 42주, 미수가는 37주 기준이에요. 저출생 체중하는 2,500g 기준이고 극소 저출생 체중하는 1,500g 기준이에요. 요건 무조건 외우세요. 이 수치를 외워야 뒤에 다른 거 나오면 요거랑 비교해서 외우면 훨씬 쉬워요. 그 미수가 태원 기준 1,800에서 2,100g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극소 저출생 체중하랑 저출생 체중하 딱 중간이에요. 그 사이면 태원시키면 돼요. 이렇게 외워두시면 더 쉽기 때문에 요 수치 외워두시고 하면 돼요. 그 미수가의 경관 영양 조건 팀이야만데 그건 어떻게 한다? 1,500g 미만이면은 경관 영양 조건이에요. 그거는 극소 저출생 체중할 때 경관 영양을 한다. 그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이거는 기본이 되는 용어 정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갖다 붙여서 외우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외워주시고요. 정상 신생아의 생리 다 높아요. 다 높아. 단 플레이트는 성인과 같아요. 다 높아요. 단 혈당은 성인보다 낮아요. 옆에 화살표 표시에는 뭐 성인이랑 비교한 거예요. 자, 헤모글로빈 14에서 20. 성인은 보통 17, 18까지가 정상치거든요. 더 높죠. 레티큘로사이트 정상치 1에서 2% 정도가 정상치예요. 3에서 5%니까 높죠. WBC 보통 10,000까지가 정상치잖아요. 높아요. 플레이틀릿은 성인과 같아요. 우리는 알고 있는 수치가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과 비교해서 외우세요. 그냥 비교 안 하고 14에서 20, 만에서 2만 기억날 것 같죠? 그때는 기억해요. 수치는 아마 외운다고 해서 끝까지 갖고 가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거는 다른 간섭하는 정보가 안 들어왔을 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수치는 여기만 나오나요? 엄청 많이 나오는 게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웠어도 다른 수치 외우면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수치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요. 그 수치의 의미에 더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인 공부일 거예요. 혈당은 낮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출생이 3.3kg로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중이 주는 거예요. 엄마가 왔어요. 어떡하냐고. 괜찮아요. 보통 일주일 정도까지는 떨어졌다가 7에서 10일 때 출생 체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신생아의 체온 조절. 신생아의 체온 조절은 열 손실이 쉽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힘든 거예요. 열 생산에는 문제 없어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야마에 신생아가 체온 조절이 어려운 이유, 열 생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왠지 그럴듯해요. 왜? 어리니까 아직 잘 못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신생아는 열 생산은 잘해요. 오히려 체온이 떨어지면 대사성 상증, 저산소증, 저혈당증까지 초래될 정도로 열 생산을 증가를 시켜요. 근데 열 생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대신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힘든 거예요.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미수가는 열 손실도 쉽지만 열 생산도 잘 못해요. 그 신생아가 발목, 턱이 막 떨려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괜찮다고 하면 돼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사지를 움직이면서 기름차게 울다가 턱과 발을 떨기 시작했어요. 손으로 딱 잡았더니 곧 멈춰요. 이렇게 주어지면 얘네들은 정상이다. 아시면 돼요. 신생아 정상 피부 소견도 보여드릴게요. 일단 신생아는 바조모토 신경이 불안정해요. 바조모토는 아시죠? 그 반응에 따라 혈관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울거나 추울 때는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거기에 혈액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때 암적색이나 자색이 든다.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바조모토 신경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예요. 손발 찰 때 손발이 청색적, 청색적 우리 위험한 거 알잖아요. 위험하다?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신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창백은 하얗게 질리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견이에요. 구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손발 청색증이에요. 온몸에 청색증 생기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활기색 조변화는 옆으로 누웠을 때
아래쪽은 빨개지고 위쪽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 하이킨 색조 변화도 당연히 바주모토신경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피가 아래쪽으로 쏠리는 거니까. 원래는 바주모토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독소홍반, 홍반 위에 수포, 농포 이런 구진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병변 같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50%에서 관찰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일주일 정도 지속되면 없어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단, 수두나 이런 다른 위험한 질환이랑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대리석형 피부는 추위에 노출되면 이렇게 핏줄이 딱 서는 거예요. 대리석 못 보셨죠? 집에 없나요 다? 추위에 노출되면 이렇게 딱 그물처럼 이렇게 생긴 게 대리석형 피부인데요. 이것도 추울 때 모세혈관의 정맥이 확장이 돼서 생기는 그냥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어 반점도 전혀 문제 안 되는 거고요. 몽골 반점 아시는 거고요. 두피나 얼굴에 점상 출혈이 있다. 점상 출혈 우리 알잖아요. ITP다 ITP. 아니에요. 태어날 때 손상돼서 그런 거예요. 좁쌀도 생길 수 있다. 이게 연어반이고요. 정상 소견이에요. 해리슨이래. 소아과학 시판에 있는 그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해면혈광종은 비정상 소견이에요. 해면혈광종은 딱 봐도 비정상 소견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피부 아래에 혈관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관리 방법은 일단 제대동맥 2개 있고 제대정맥 1개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제대동맥이 1개만 있으면 선천성 기형의 빈도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개수부터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게스트릭 튜브로 위에를 비워준다. 이거랑 관련된 게 TTN이죠. TTN 뭐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한테 잘생겨요. 질식분만을 했을 때는 눌려가지고 짜져서 폐에 있는 물이 잘 빠져나오는데 제왕절개로 해버리면 폐에 물이 차 있잖아요. 익사 상태예요. 그래서 숨을 잘 못 쉬니까 트랜지언트하게 타키푸니아가 생겨서 TTN, 트랜지언트 타키푸니아 유본이에요.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신생아 농도화는 뭐냐면 신생아 농도화는 태어날 때 질식 분만을 할 때 쓸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질 속에 살고 있는 세균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것들이 눈에 감염을 일으켜서 생기는 게 신생아 농도환이에요. 신생아 농도환이 잘 생기기 때문에 태어나면 바로 질산염용액과 항생제를 전환을 해줘요. 그건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야마에는 어떻게 나오냐? 딱 했으니까 생리식염수로 닦아낸다. 틀려요. 이거 틀리는 거예요. 이유는 얘기해놨고요. 목욕도 피해요. 아까 신생아는 체온 조절 잘 안 된다고 했어요. 체온 떨어지면 저산소증, 저혈당 위험해져요. 신생아는 체온 떨어지는 게 되게 위험한 소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 직후에 애 막 폐지 묻어있고 더러우니까 목욕시켜주고 싶겠죠? 아니에요. 냅두는 거예요. 구개나 후드를 꺼주로 닦아내는 것도 안 되고요. 머리를 약간 낮춘 자세로 바로 눕히는 게 기본 포지션이에요. 왜? 흡인 때문에. 그러면 엎어놓으면 되지 않냐? 아니에요. 애들 엎어놓으면 영아 돌연 쏴주는분도 잘생기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뒤에 한번 할게요. 자, 일단 미소가 특징도 알아두셔야 돼요. 미소가 특징은 당연히 솜털만 많은 거예요. 솜털만 많고 부종이 잘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적어요. 피부도 얇고요. 피하지방도 적고 태지도 적어요. 솜털만 많아요. 근데 이거 태지가 적은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본 거는 확실히 태지가 적다라고 돼 있었는데 야마에는 미소가는 태지가 많다라는 식으로 또 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찾은 레퍼런스는 태지가 적은 걸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마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태지가 적은 건 과수가의 특징이기도 해요. 태지가 적다, 이건 과수가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태지가 적은 건 미수가의 특징이기도 하고 가수가의 특징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레퍼런스로는. 미수가는 부종도 잘 생겨요. 왜냐하면 저단백 때문에. 혈중에 단백이 적기 때문에 아시죠? 왜 저단백 생기면 부종 생기는지는
제 신장이랑 전해질 수업 들어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나오고요. 자, 그럼 미수가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최적 보육기 온도는 아기의 신부 체온을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온도인데 야마는 어떤 짓을 하느냐면 보육기 온도는 36.5도에서 37도로 유지한다. 틀려요. 틀려요. 다른 말이에요. 애 체온이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온도를 주는 게 답이지 그 온도를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방접종은 아까 한번 말씀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티로신, 시스틴, 히스티딘 정상 애들은 이것들이 몸에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근데 미숙아한테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어떻게 외우냐? 미숙아 E잖아요. 다행히 티로신, 시스틴, 히스티딘 E로 시작하는 거 공급해주면 돼요. 모든 문제 해결되고 추적 가능하면 1800에서 2100g 사이 저출생 체중아, 저출생 체중아 사이를 공급해주면 돼요. 이때 퇴원시키면 돼요. 경관 영양의 조건 이거는 외우시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극소일 때 경관 영양이에요. 극소일 때 1500g 미만 극소 저출생 체중아이면 경관 영양이에요. 근데 극소 미숙아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숙아라는 기준이 37주잖아요. 40주에서 3주 빠진 게 미숙아잖아요. 37주에서 3주 빠진 게 34주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이거는 야매예요. 34주는 극소 미숙아라고 알아두시고요. 경관 영양의 조건은 그냥 극소 때. 이게 되게 킹야마거든요. 경관 영양의 조건. 수치 외우면 헷갈려요. 수치 외우면 헷갈리니까 그냥 경관 영양의 조건은 극소 때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이 더 오래 가실 거예요. 미수가 망막증 볼게요. 미수가 망막증. 다들 아시다시피 산소 공급 때문에 미수가 망막증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모스트 임포턴트한 원인은 산소 공급이 아니에요. 산소 공급을 안 하더라도 미수가 망막증 생길 수가 있어요. 모스트 임포턴트한 원인은 망막의 미숙함이에요. 치료는 위험군일 경우에는 출생 4에서 6주에 양방검진 시행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조기 발견해서 치료하면 괜찮기 때문에 신생혈관이 자라서 망막을 박리시키는 거잖아요. 못 자라게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발라드 스코어 볼게요. 발라드 스코어는 뭐냐면 최종 월경이를 확실히 산출할 수 있는 산모가 있지만 산출할 수 없는 산모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제태혈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럴 때 발라드 스코어를 써서 얘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를 보는 게 발라드 스코어예요. 신경학적 검사 6항목이랑 신체 검사 6항목이 나오는데요. 신경학적 검사가 더 중요하니까 볼게요. 앞에 잠시 총론에서 제가 말로는 언급을 안 했었는데 나왔는데 애들은 플렉션, 그러니까 수축하는 게 먼저 발달을 해요. 그 다음에 이완하는 게 발달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애들은 플렉션이 돼 있어요. 다 수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는 모든 관절이 다 수축되어 있는 게 가장 성숙한 자세예요. 어디가 좀 펴져 있다 이러면 그만큼 덜 성숙한 거예요. 오금수라 각도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무릎이 90도 이하로 플렉션 돼 있으면 가장 성숙한 거예요. 팔 되돌아오기 반응은 뭐냐면요. 애들은 기본적으로 플렉션 돼 있다고 했잖아요. 팔을 당겨요. 펴줘요. 놓으면 돌아가겠죠. 이러면 성숙된 거예요. 90도 이하로 다시 돌아가면 성숙된 거예요. 발 뒤꿈치 귀 시행도 그거예요. 발 뒤꿈치를 귀에다 갖다 붙이면 완전 이제 그 플렉션을 받는 거죠. 플렉션 안 된 거죠. 근데 이걸 딱 놓으면 플렉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 90도 이하로 다시 플렉션 되면 성숙한 거예요. 손목 각도는 조금 달라요. 이거는 유연할수록 성숙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0도로 이렇게 전환 안 되는데 0도로 접힐수록 성숙한 거예요. 스카프 지문은 뭐냐면 이렇게 팔을, 신생아 팔을 이렇게 두르는 거예요. 정상 신생아라면 근육의 긴장도 때문에 이게 쭉 펴져요. 이게 안 펴지고 이대로 스카프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애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쭉 펴져서 정중선을 넘어서 몸의 경계선을 넘어가면 그때는 성숙한 거예요. 과수가 특징 볼게요. 피부는 창백하고 양피지 같으며 약간 벗겨져.
양피지는 예전에 종이로 썼던 양의 가죽을 종이로 이렇게 만든 거래요. 어쨌든 솜털 없고요. 태지가 없어요. 미숙아도 태지가 적고 과수가도 태지가 없어요. 손톱 발톱 길고 두발 많다 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질문만 하기에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는 클라비클이고요. 모르바타 아실 거고요. 말초신경도 손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생기는 분만 손상들은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다 잘 회복이 돼요. 애들은 다쳐도 바로 잘 회복이 돼요. 클라비클도 잘 붙고요. 말초신경도 다 돌아와요. 뒤에 뭐 안면신경 마비 이런 것도 생겨요. 다 잘 돌아와요. 걱정 안 해도 되기는 해요. 네, 말초신경 마비 중에 업듀센 마비랑 크로니케 마비가 있는데요. 업듀센 마비는 쉽게 알려드릴게요. 바통받는 자세예요. 이거예요. 팔 AB덕션 됐죠? 인터널 로테이션 됐죠? 그리고 뭐죠? 프로네이션 됐죠? 바통받는 자세가 어브듀센 마비예요. 바통받는 자세가 어브듀센 마비고요. 쉽게 C5, C6, 6랑 B랑 모양이 같죠? 그래서 C5, C6 외우시면 되고요. 바통받는 자세니까 파악 반사는 유지가 돼요. 팔에 신경이 손상이 되어 있지만 C5, C6 레벨의 손상이기 때문에 파악 반사는 유지가 되는데 단 모르고는 당연히 안 되겠죠. 사경. SCM이 다친 거예요. 쉬워요. SCM이 다쳐서 짧아진 거예요. SCM이 뭐죠? 여기 마스토이드에서 여기 이쪽 클라비클까지 붙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돌려볼게요. 그러면 일직선이 되죠. 일직선. 사경은 SCM이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변변 쪽이에요? 이쪽이 변변 쪽이에요. 머리 쪽이 변변 쪽인 거예요. 그냥 해보면 알아요. 나중에 외우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이쪽이 짧아진 거잖아요. 머리 쪽이 변변 쪽인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안면신경마비는 애가 울 때 보는 거예요. 안면신경마비는 근육 수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울 때 보는 거. 안정적일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울려요. 울린 다음에 보면 한쪽은 찡그리고 있고 한쪽은 눈 말똥말똥 떠있고 괜찮아 보여요. 그러면 찡그린 쪽이 아파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엔 찡그린 쪽이 아파 보이는데 그 울려서 그런 거고요. 잘 우는 쪽은 괜찮은 거고요. 눈 말똥말똥 뜨고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쪽이 변변 쪽인 거예요. 두 개의 외출혈도 중요하죠. 산류랑 두 혈종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산류는 그냥 연조직에 출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에 혹이 생긴 거죠. 두 혈종은 뭐냐면 두 개 골막한 골 아래에 혈종이 생겨요. 뼈막 아래에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봉합사 통과 안 하겠죠. 선상골절 동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개나 배열은 감염 때문에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초래할 수 있고요.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썩어발리한 헤몰리지는 대량 헤몰리지가 가능하다는 거. 앞에 건 대량 헤몰리지는 안 돼요. 왜냐면은 그 제한된 공간의 출혈이잖아요. 제한된 공간의 출혈이니까. 아포가스코어는 알아서 외워두시고요. 근데 아포가스코어는 큰 의미는 없다. 출생 직후 낮은 아포가스코어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어요. 다른 저산소혈증이라든지 다른 그 산증이라든지 다른 검사를 같이 해서 아포가스코어를 참고해서 가사로 판단을 하지 아포가스코어만 보고 얘 신생아 가사네 응급소생술을 해야겠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암선이 너무 많아요. 미숙하거나 마취제를 썼거나 근이 이상 있거나 태아가사의 회복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가사 상태는 아닌데 아포가스코어가 낮은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셔야 되고요. 신생아에서 만약 태변으로 착색된 피부가 있다. 그러면 얘는 그 태반 안에서 그 자궁 안에서 한 번이라도 저산소증에 노출되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왜냐하면 저산소증에 노출이 되면 자궁도 항진하고 관략도 이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수가 때 태변 흡입 증후군이 잘 생기는 거예요. RDS 미수가이 잘 생기고 뭐 다른 건 대부분 미수가이 잘 생기잖아요. 신생아 계사성 장염 미수가이 잘 생기거든요. 근데 그
폐변 흡입 증후군은 오히려 과수가에 잘 생겨요. 뭐냐 하면 생각해보면 돼요. 저산소증에 한 번이라도 노출되면 폐변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몸 안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저산소증에 노출된 에피소드가 생길 확률은 더 많겠죠. 이해되시죠? 41주에 생길 예정이었어. 근데 40주 만에 나왔어. 그럼 걔는 한 번도 저산소증에 노출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42주에 나왔어. 그럼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저산소증에 노출될 확률은 당연히 과수가 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수가 때 다 잘생길 것 같지만 폐변 흡입 증후군만큼은 과수가 때 더 잘생겨요. 어쨌든 그렇고 주기적 무호흡과 무호흡 발작인데요. 5에서 10초 동안 무호흡은 큰 의미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15초 이상 무호흡이 될 경우에는 이건 무호흡 발작이기 때문에 피부 자극해주고 막 카페인이나 크단틴 이런 거 써줘가지고 호흡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RDS 볼게요. RDS는 서펙턴트 없는 거잖아요. 서펙턴트가 없어서 서펙턴트가 뭐예요? 계면 활성제예요. 그 미끄러운 거, 그 세제예요. 세제. 폐가 수축이 됐다가 펴지려면 미끄러워야 펴지는데 수축이 됐다가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엑스레이 딱 찍으면 하얗게 보이겠죠. 다 이렇게 그러니까 흡기가 안 되고 다 호기 상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견에 도움이 되는 검사도 쉬워요. 당연히 계면 활성제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버블 검사를 하면 되는 거고요. 치료는 서펙턴트 공급이고요. 당연히. 고농도의 산소 치료를 인한 합병증은 아까 미수가 망막증, 신생혈관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관지 폐 이형성증도 고농도의 산소에 의해서 폐가 망가진 거예요. 산소는 역시 산소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산소는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하지 않나요? 근데 가장 필요한과 동시에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주범이에요.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포도당은 저장을 시켜도 산소는 저장을 못 시키는 이유가 반응성이 커서 망가뜨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고농도 산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지 폐 이형성증도 생기는 거고요.